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등가속도 운동 첫 단원에 나오는 주제고 이걸 가지고 조금 몇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는 물리원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라고 전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대강 알고 있다는 전제로 수업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이거를 아예 처음부터 하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투자돼야 되는 과목이어서 뭐 짧은 영상, 뭐 10분, 15분짜리 영상으로 내가 이거를 1단원 내용을 마스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안 되고 그냥 혼자 어느 정도 공부해보고 익숙해지고 문제 풀어본 상태에서 아 이런 게 중요한 점이구나 같이 생각해보는 걸 위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등가속도 운동인데 등가속도 운동과 좀 말이 좀 달라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구분해야 돼요. 자, 우리 물리 1을 얘기할 때는 물리 1에서는 주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포물선 운동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중력이 아래 방향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등가속도 운동이 맞는데 근데 이런 경우 2차원 운동이고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죠. 운동 방향이. 이런 경우는 물리 2에서는 하게 되는데 물리 1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물리 1에서 하는 등가속도 운동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고요.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가령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변위가 이걸 거고 이동거리도 이걸 거라는 거예요. 이 선분의 길이. 변위의 크기랑 이동거리가 같다. 근데 직선 운동이 아니라면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여기서 이 점을 갈 때, 요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 경우에 변위의 크기는, 어이구, 색깔이. 변위의 크기는 요 부분이 되고, 이동거리는 다르죠. 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변이랑 이동거리가 워낙 항상 같다는 보장이 없는데 직선 운동에서는 변이의 절대값을 이동으로 생각할 수 있고 속도의 절대값을 속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 시간 속력 그래프 알죠? 시간 속력 그래프가 좀 지우고 판서가 좀 지저분하죠. 시간 속력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런 경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었다면 이게 시간 속력이에요. 자, 그러면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뭐 이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친다면 시간 속도 그래프는 이렇게 그냥 그대로 뒤집어주기만 하면 돼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시간 속도 그래프는 무조건 직선입니다. 왜냐하면 시간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고 등가속도 운동에서 시간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는 반드시 직선인데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구부러졌다. 이렇게 구부러졌죠? 그럼 구부러진 부분을 반대편으로 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근데 이제 직선 운동이 아닐 때는 가령 원 운동을 한다. 이렇게 치면 좀 얘기가 좀 달라지는 상황이죠. 이렇게 간다고 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없는데 물리원에서 사용하는 등가속도 운동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 문제를 풀기 때문에 좀 연산이 아주 간단하다. 물리2를 공부하실 분들은 벡터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셔야겠죠. 예전에는 이과 수학에서 기하 벡터에서 벡터가 강제됐었는데 지금 이제 벡터 부분이 선택 과목으로 빠져서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이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물리투를 하다 보면 어떤 내용이 사실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어서 오히려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어찌됐든 지금 물리원 하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어찌됐든 그 증가속도 운동만 가지고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물리학원의 가장 큰 특징이 초반 역학 부분이 처음에 이제 속도, 그 다음에 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F는 MA랑 운동량 운동량 보존, 충격량과 운동량 이랑 격학적 에너지 보존이 다 같이 섞여서 나와서 그냥 역학 문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F는 MA 파트를 가지고 등가속도 운동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가령 이제 물체들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얘는 각각 있을 때는 가령 뭐 F, EF라 칩시다. 그럼 얘네들의 질량비가 어땠을까요? 중력에 의한 거. 얘가 M, EM이었겠죠. 근데 얘네들이 묶여 있으면 EF, F. 자, 이 경우에 여기 중간에 도르래로 묶여 있는 경우를 치겠죠. 왼쪽으로 이동시키려는 게 F,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려는 게 EF가 되겠죠. 서로 힘의 방향이 반대인 셈이 돼요. 이 도르래 부분에서. 그러면 오른쪽으로 F인 셈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F인 셈이 되니까 얘네 질량이 같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M, EM이라 했으니까 3M이 오른쪽으로 F의 힘을 오른쪽으로 F의 힘을 받으니까 그럼 이 경우에 왼쪽 F가
질량 m짜리가 아래로 m, f 힘을 받아서 이동하는 거, 중력에 의한 거니까 가속도 g라고 하겠죠. 그래서 f분의 m이 g라고 한다면 반대로 썼네요. f를 m으로 나누는 게 g라고 한다면 f를 3m으로 나누는 건 3분의 1 g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묶여있는 친구들은 3분의 1 g의 가속도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겠다 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일한 시간일 때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가 3분의 1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접근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F는 M의 힘 보통 안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힘이 안 바뀌고 질량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없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 문제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방금 한 말을 다시 정리해서 드리면 그 힘 중력 방정식, 아니 힘 그 운동 방정식 문제에서 F는 ma를 구하게 되는데, 그 F는 ma를 구했을 때 나온 가속도를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일 거다. 중간에 힘이 크기가 바뀌는 경우들을 우리 잘 안 배우니까. 중간에 힘이 크게 바뀌는 경우는 우리가 물리원에서 다루는 거는 탄성력, 역학에서 다루는 거. 탄성력은 변위에 비례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데, 뭐 그런 경우 아니면 중력 같은 경우 중간에 힘이 크게 바뀌지 않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죠. 자,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힘이 일정하고 되는 거죠. 왜냐면 방금 얘기한 거랑 같은 말인데 질량이 그대로니까 가속도가 주어졌어요. 여기 질량이 그대로겠죠. 그러면 이 힘도 그대로일 텐데, 자, 등가속도 운동을 일정한 길이의 구간 동안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일정한 길이의 구간 동안 힘을 받아 운동했다는 거고, F 곱하기 D는 W, 이게 R자 힘이었다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될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이제 확정 에너지 보존과 함께 사용되는 거고, 일정한 시간 동안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 그럼 일정한 시간 동안 동일한 힘을 받았던 얘기죠. 그래서 F 곱하기 T, 이거 충격량이죠. 이건 임팩트라고 부르는 데는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 질량 안 바뀔 테니까 M 델타 V,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 좀 빨리 드렸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요 일정한 힘을 받아 운동한 거, 길이 구간, 요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함께 많이 사용되고요. 일정한 시간 동안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 그럼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힘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운동량 보존에 사용되게 됩니다. 운동량이 어떻게 변화할지 운동량 문제에 사용되게 됩니다. 물론 힘을 받으면 보존되지 않겠지만 어떻게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 문제 풀 때는 시간 속도 그래프 위에서 살짝 그렸죠.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시간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 형태를 그리게 돼 있기 때문에, 직선. 그래서 일반적인 운동에서 시간 속도 그래프는 뭐 모르죠. 이렇게 막 마음대로 꾸불꾸불 할 수 있는, 이게 뭐 다항함수일 수도 있고 뭐 삼각함수일 수도 있고 지수함수일 수도 있고 모릅니다. 근데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확실하게 여기 1차 함수라는 거예요. 시간. 우리 수학 처음 배우면서 가장 처음 배우는 함수가 뭐죠? 1차 함수를 배우는데 그 1차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 속도 그래프가. 시간에 대해서 1차 함수다. 그래서 우리는 1차 함수에 대해서 1차 함수의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다는 걸 알죠. 이 기울기가 뭡니까? 가속도 A.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거,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밑부분 넓이, 시간 속도 그래프의 밑부분 넓이, 정확히 말하면 이건 적분하는 개념이에요.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는 행위인데, 이 밑부분 넓이를 구하는 게, 생김새를 보아하니 사다리꼴 아닙니까? 그쵸? 사다리꼴이라 그림을 그래서 구하기 쉽다. 그래서 이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요 부분 더하기 요 부분을 이론은 처음에 뭐 H1이라고 할까요? H2. H1 더하기 H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다음에 밑변으로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적용되냐? 처음 속도, 뭐 초기 속도, 뭐 V0를 합시다. 그리고 끝 속도를 뭐 V라고 한다면 V0 더하기 V를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시간을 곱합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됩니까? 변위가 됩니다. 물론 이게 시간 속력 그래프였으면 이동거리였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배웠을 거예요. 이거 항상 맞는 식인가요? 아니죠. 이건 항상 맞는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면 학식이 아닌 게 속력이 일정하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여기 항상 맞는 식이 아닌데 이걸 항상 맞는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리는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자, 이걸 우리 이제 벡터 개념으로 올게요. 자, 변위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우리, 자, 변위, 여기 오른쪽에 우변에 있는 게 변이고요. 변위. 그 다음에 시간이 곱해져 있어요. 뭐에?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이거랑 평균 속도랑 같다라는 거예요. 자, 외워야 할 식이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좋겠는데, 평균 속도. 등가 속도 운동에서는 평균 속도를 구하는 게 매우 간단하다. 차음 속력에 나중 속력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눕니다. 왜? 얘가 1차 함수이기 때문이에요. 간단하죠. 속도가 시간에 대한 1차 함수이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구간 차음 속도, 그 시간의 차음 속도, 그 구간에서 차음 속도 더하기 극속도, 그렇게 하고 2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굉장히. 그래서 편리한 거예요. 이 개념을 정확히 잘 써주셔야 됩니다. 평균 속도 구하는 거. 평균 속도로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변이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이동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등가 속도 직선 운동에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자, 등가 속도 직선 운동 간단한 이유, 지금 방금 설명한 게 여기 써 있는데 기하학을 사용한 풀이가 가능하다. 기하학. 자, 우리가 함수 문제, 이게 시간에 대한 속도가 시간에 대한 함수고, 그래서 아래 외우는 식 써놨지만 변이 혹은 이동거리가 시간에 대한 함수가 됩니다. 2차 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 함수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항상 함수로 풀려고 습관화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는 기하학을 사용한 풀이가 훨씬 더 간단한 경우가 많다. 자, 오른쪽 13번 문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수능 특강에서 가져온 문제고요. 23학년도 수능, 그러니까 이번 11월에 봤었던 수능을 위한 교재였고, 내년도 교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재는 뭐 새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해를 통과한 후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여 정지했다. 그러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어떤 속력이 있었는데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정지했다라는 건 가속도가 반대 방향이라는 거고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속도가 있었어요. 느려집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뭐 S점에서 시간, 그 다음에 PQRS인데 간격이 모두 같다. 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시간 간격이 동일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시간 간격은 동일하면 안 돼요. 뭐가 동일해야 되냐? 시간 속도 그래프의 밑부분 넓이가 동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는 3등분한 것보다 약간 왼쪽에서 이런 식으로 넓이가 같아야 되니까 이 세 부분의 넓이가 같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이 시간을 잡아서 뭐 이렇게 해서 풀면 될까요? V는 V0 더하기 AT 이렇게 해서 풀면 될까요? 자, 여기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한번 지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좀 표시를 해놓을게요. 여기에서 Q점이고요. 그러니까 VQ가 되겠고 여기가 VR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에서는 정지하고 텀의 속도를 뭐 그냥 V라고 합시다. 어떻게 할래요? 자, 간격은 모두 같다라는 거, 거리가 같다라는 거, 그래서 밑부분 넓이가 전부 같다. 요거가 뭐 거리 L, 요것도 거리 L, 요것도 거리 L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뭐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첫 번째 이 제일 작은 삼각형 VR 그럼 뭐 R점, S점 요 삼각형이랑 조금 더 크게 그린 뭐야 잠시만요 이렇게 S점 중간에 R점이 여기 나오고 여기가 Q점 VQ가 되는 요 두 삼각형이 일단 어떻냐 일단 둘 다 직각삼각형입니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요 각이 동일해요. 요 각이니까 같은 각을 공유하죠. 동일한 각 하나. 자, 내각이랑 180도이기 때문에 요 각도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삼각형 어떻습니까? 닮은 삼각형인데 그런데 넓이가 몇 배입니까? 자, 요 부분 뭐 아시겠죠 사실? 요 부분이랑 요 부분 넓이가 같다라는 건 여기가 S라면 여기가 ES라는 얘기입니다. 자, 닮은 삼각형에서 넓이 비가 2배라는 거 2대1이라는 건 넓이 그럼 길이 비 몇 대 몇이라는 거예요? 루트 2대 루트
1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루트 1이나 자 그래서 VR 분의 VQ는 루트 2다.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거 함수 세워서 하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함수 세워서 했어도 똑같은 답 나왔을 거고 함수를 세우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장담하건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정보가 좀 부족한 느낌이야. 자 그런데 간격이 모두 같다. 이동거리가 너무 모두 같다. 변이의 크기가 모두 같다. 이용하면 시간속도 그래프 밑부분 넓이가 동일하다라는 거. 그래서 닮은 삼각형 3개를 만들 수 있죠. 이 전체 큰 삼각형까지. 넓이 비가 1대 2대 3. 그러니까 그 길이 비는 1대 루트 2대 루트 3이었을 거예요. 그럼 초기 속력 이 V는 가령 뭐 루트 3이었다 치면 VQ는 루트 2고 VR은 1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VR분의 VQ는 루트 2였다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함수로 제시되는 문제라 해서 모두 다 함수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평균 속도 아까 얘기했었던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 또 써있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워낙 평균 속도를 구할 때는 전체 변이를 관리 시간을 나눕니다. 평균 속력을 구할 땐 전체 이동거리를 관리 시간을 나눌 건데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2분의 V0 더하기 V 이 식은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등가속도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직선 운동에서 이걸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이건 등가속도 운동에서 사실 맞는 말이에요.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근데 이제 벡터 수준으로서 맞게 되는 말인데 우리 물리원에서 맞이하게 될 건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맞이를 하게 될 거니까 이 형태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외워야 될 식 다시 한번 보면 제가 강조를 안 했는데 이 형태는 얘네 두 개를 연립해서 소거한 형태입니다. t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t가 없어졌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 모를 때 어떻게 적용하기 좋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13번 문제도 EAS를 사용하면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요거를 한번 대입을 한번 직접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풀 수 있는 공간을 좀 지워드릴게요. 제가 지우는 건 사실 의미가 없나요? 안 지워놓을게요. 그래서 한번 따로 한번 EAS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함수를 만들어서 풀려고 하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세 가지 식과 함께 평균 속도를 구하는 식은 외워져 있어야 된다. 등가속도 운동 문제 풀 때. 자, 요거는 등가속도 운동의 문제인데 뭐 전형적인 등가속도 운동 문제는 아닌데 그냥 다른 단원이랑 사실 연계할 여지가 많아서 가져와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원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 아니에요. 본인이 한번 책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뭐 이 강의 영상이 한 20분 좀 넘을 것 같은데 20분 안에 1단원 내용을 다 알겠다 이건 조금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해봤고 전체 내용 다 아는 상태에서 조금 뭔가 깨우침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요. 들어봐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자 V 속도가 있었고 등가 속도 운동을 해서 정지하는 건데 구간이 1구간이랑 2구간에서 각각 어찌됐든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는 거 서로 가속도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 어찌됐든 경우에 근데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예요. 가속도 크기 1에서의 2에서의 9분의 16배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16A, 9A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발 해주세요. 마이너스 16A의 가속도, 마이너스 9A의 가속도가 있게 됩니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래요?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 V라 했죠? EAS를 이럴 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구간 길이 같다 했죠? 이걸 뭐 L이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16A 곱하기 L은 처음 속도가 V니까 V제곱을 빼주는 거고 VQ를 모르니까 이렇게 한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연립할 게 하나 더 있어. 왜냐면 가속도의 크기가 비례하는 값을 갖거든. 그래서 밑에도 EAS 적용할게요. 2 곱하기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9A 곱하기 1 하게 되면 그러면 아니지 마지막 속도가 0이 되니 0 빼기 VQ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VQ의 제곱은 18AL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대입하면, 위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32AL은 18AL 빼기 V제곱. 그래서 V제곱은 50AL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VQ의 제곱은 18AL이니까 VQ의 제곱은 25분의 9가 되겠죠. 50으로 18 나눴어요. V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VQ는 뭐 방향이 바뀌었다고 안 했으니까 마이너스 아니요 방향 같게 5분의 3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5분의 3V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정지하면 되겠고. 자, 그래서 길이는 같다고 했죠. 길이는 같다. 자,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16A, 여기서 마이너스 9A가 돼서 가속도가 달라서 속도 변화량이 다를 겁니다. 자, 볼게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볼까요? 길이, 우리 지금 이거 시간이 동일한가요? 아니죠. 구간 길이가 L로 동일한 상황이에요. 평균 속도 어떻게 되나요? 구간 1에선 V에서 5분의 3V, 평균 속도는 두 개 더해서 2로 나눕니다. 5분의 4V가 되죠. 그 다음에 5분의 3V에서 0, 평균 속도는 10분의 3V. 자, 이거를 10분의 8V라고 쓸 수 있겠네요. 평균 속도의 B가 8대 3입니다. 자, 8V 곱하기 T1은 L이고요. 3V 곱하기 T2, 구간 2는 L입니다. 자, 그러면 T1, T1을 T2로 나누면, 이렇게 위변에서 아래변, 윗변을 아래변으로 나누면 8T1이 분자, 3T2가 분모에 있을 거고요. V는 서로 약분되겠네요. 그리고 LL 약분돼서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T1, T2분의 T1은 8분의 3 이런 식으로 2번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뭘 사용했느냐? EAS를 사용했어요. 왜 EAS 왜 사용했을까요? 시간이 친절하게 주어져 있지 않았거든. 근데 뭐는 알 수 있었어요? 가속도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EAS 바로 적용해서 V제곱이 어떤 형태인지 VQ가 5분의 3V구나를 알아낸 후에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걸린 시간을 구하는 거예요. 답은 어찌든 이렇게 풉니다. 자, 이게 1단원만 아는 사람은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하는 말, 다른 단원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안 풀 거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지운 지저분한 식들 있잖아요. 아주 지저분했죠. 연산량이 꽤 많았다는 얘기예요. 답은 2번인 우리가 알고 있는 채로 문제 그러면 어디에 적용되냐? 역학적 에너지, 에너지 파트, 일반 에너지 부분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다가 질량이 바뀔까요? 질량 M 고정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 가속도가 16A라고 그랬고 9A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6F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 마이너스 9F라고 해도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구간 길이를 그냥 아까 L이라 했는데 안 헷갈리게 D라고 할게요. F 곱하기 D 하면 뭐가 나오죠? W가 나오죠. 그럼 받은 일이 이걸 좀 마이너스 16W라고 할게요. 자, 마이너스 25W를 받았더니 어떻게 되냐? 2분의 1 MV제곱만큼 줄었다. 자, 그러면 W는 2분의 1 MV제곱을 25분의 1 한 거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16W만큼 없어졌을 땐 2분의 1 MV제곱에서 25분의 16 곱하기 2분의 1 MV제곱을 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25분의 9 곱하기 2분의 1 MV제곱. 그럼 여기 속도가 어떻게 되나요? 5분의 3V가 된다. 사실 EAS 한 거랑 거의 그대로 적용되는 게 EAS가 그 알짜임 곱하기 이동거리는 운동에너지의 변화량 2분의 MV제곱 빼기 2분의 1 MV제곱 제곱 이렇게 되는데, 자, 알짜임 M 곱하기 가속도가 되겠죠. 양변에 M 지워놓고 나면 그 다음에 양변에 2 곱하면 EAS 이동거리 S라고 할게요. V제곱 빼기 V제곱 제곱. 사실은 같은 형태의 식이기 때문에 그 결론적으로 동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해석한 거는 16F로 D만큼 이동 16W, 9F로 D만큼 이동 9W, 25W 받았을 때 정지했으니까 25W를 이를 받으면 운동에너지가 이만큼 줄어드는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25W를 받으면 운동에너지 이만큼 줄어드는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16W를 받게 되면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그거의 25분의 16만큼 줄어들겠구나. 25분의 9만큼 남아있겠구나. 그래서 속력이 5분의 3V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아까 했던 과정으로 평균속도 구해서 V에서 5분의 3V 평균속도 어떻게 될까요? 5분의 4V. 그러니까 V 더하기 5분의 3V를 2로 나누는 거예요. 5분의 8V를 2로 나누는 거니까 5분의 4V 이런 식으로 한 거고 0이 아니죠. 5분의 3V에서 0으로 간다. 5분의 3V 더하기 0을 2로 나누는 거니까 10분의 3V가 될 텐데 이거는 10분의 8V와 10분의 3V 그래서 8V T1이 L이고요. 3V T2가 L 해서 위에서 아래로 나누면 그러면 8T1 3T2분의 8T1은 1이다. 그럼 T1 T2분의 T1은 8분의 3이다. 답은 2번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렸는데 EAS가 사실은 여기 알짜임 운동에너지 정리를 해서 질량을 나누고 양변을 2로 곱한 거인 거예요. 생각보다 별거 없죠. 그래서 다른 과목들을 알고 있으면 다른 과목을 공부해 놓은 다른 단원을 공부해 놓은 게 역학 파트에서는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문제들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 여기서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서로 개념들이 서로 연관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한 단원을 제대로 알면 다음 단원을 공부하기 수월해지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역학 파트에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물리원의 성적이 확 높아지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한 번씩 물리원을 본인이 뭐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거나 아니면 책으로 한번 쭉 공부해봤거나 한번 전체 공부를 해봤다는 전제로 수업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강의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올려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길이가 길다 보니까 시간을 내기가 쉽지는 않아서 어찌되든 제 선에 최대한 빨리빨리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